현대해상배 2013-2014 FK 리그 이제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영월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충북 제천 FS와 전주 매그 풋살클럽 간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김영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백강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경기 드디어 100번째 경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장정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치러지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약 4개월간의 리그를 마무리하는 이제 100번째 경기가 곧 치러지는데 이 우승 트로피가 과연 어느 팀에게 전달이 될지 상당히 기다려져요.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 챔피언 결정전이 치러지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제천은 판타지아 부천 FS를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잡으면서 결정전에 올라오게 됐고요. 전주 매그 풋살클럽은 서울 은평 FS를 상대로 5대3 승리, 2점차 승리를 가져가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1차전이 지난주에 치러졌죠. 지난주에는 전주 매그 풋살클럽이 충북 제천 FS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과 2차전 이제 합산 스코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차전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전주 매그 풋살클럽이 조금은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의 요소는 있기 때문에 충북 제천 FS의 기적같은 그런 역전 우승도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주 매그 풋살클럽으로서는 또 1차전의 승리를 아주 좋게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1차전 경기만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현재 3대1,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주 매그 풋살클럽이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제천 FS도 아직까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천 같은 경우에는 미라클의 팀, 또 기적의 팀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또 역전 우승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라클 기적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이제 판타지아 부천 FS와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또 아주 결정적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기 정말 대단했어요. 아무래도 향후 몇 년간은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연장전 거의 1분가량을 남기고 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됐던 경기인데 정말 아무래도 그 경기는 두고두고 FK 리그 역사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날 경기에서 최병준 선수가 그 아주 극적인 골을 집어넣으면서 결정전,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반면에 전주 매그 풋살클럽의 리그 상황이라든가 플레이오프 상황까지 지켜보면 순조로운 항해였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굉장히 재미난 상황이 연출됐는데 정희연 선수가 황훈 선수가 뛸 수가 없기 때문에 황훈 선수 유니폼을 이제 앞에 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앞에서 또 강경무 선수가 약간의 방해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을 응원하는 응원단의 모습이 한번 비춰졌었죠. 그렇죠. 전주 매그 풋살 클럽 선수들과 충북 제천 FS의 선수들, 오늘 황훈 선수는 경기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영철 선수가 아무래도 군입대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 경기에 뛰지 못하는데 정영철 선수의 유니폼도 보였던 것 같네요. 네,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또 유니폼을 가지고 나왔군요. 선수에도 느껴지는 장면이고요. 이제 양팀 주장 코인토스로 현재 선공 및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자, 양팀 주장이 공교롭게도 동갑이에요. 이제 1985년생 동갑내기 이제 주장들이 되겠는데 이 주장들의 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전반전 시작할 준비, 그리고 심판진도 전반전을 시작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주 매그 풋살클럽 같은 경우는 리그 경기를 계속 치러오면서 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회에서도 쉽게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8번 강병묵, 10번에 최병준, 12번에 김태현, 18번에 김혜수, 21번에 김도환 선수, 충북 제천 FS의 선수들이고요. 자, 충북 제천 FS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멤버의 변화가 없죠. 그만큼 베스트 멤버를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 베스트 5, 5명의 멤버가 오늘도 그대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주 매그 풋살클럽의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 이수롱, 12번에 정의현, 13번에 한민규, 19번에 김정남, 30번 신종훈 선수가 나섭니다.
자, 전주 매그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명단에서 이제 이수롱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네. 눈에 띄는 이름이 이제 김정남 선수가 오랜만에 또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을 이끌고 있는 이영진 감독의 모습이고요. 자, 전주 매그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파이팅이 특이해요. 그렇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눴고요. 이어서 충북 제천 FS를 이끌고 있는 연근진 감독입니다. 자, 연근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기도를 하는 듯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었던 장면이 보여졌는데 네. 아무래도 그만큼 간절한 우승에 대한 바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가 양팀 감독을 경기 전에 잠깐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연근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뭐 3대1 스코어 조금은 아쉬움이 남겠죠. 자, 지난 경기에 대한 아쉬움, 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또 연습도 많이 했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인 골을 성공시킨 팀의 주장 10번 최병준 선수, 오늘 경기에도 역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연 극적인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의 축포이자 팀의 또 기둥 한 명이죠. 신종훈 선수, 강력한 오른발,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외국인 선수, 흔히 또 용병이라고 부르는데 네.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의 신종훈 선수는 이제 타 팀들의 견제도 많이 받고 네. 뭐 FK 리그판 용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견제를 받는 선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주 매그 풋살 클럽과 충북 제천 FS, 이제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시작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충북 제천 FS는 푸른색 상하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공격을 펼치겠고요. 흰색 상의의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이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양팀 간의 경기, 현대해상배 2013-2014 FK리그 마지막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신종훈 뒤쪽으로 패스, 천천히 공격 풀어가는 팀은 전주 매그 풋살 클럽입니다. 정의연 선수가 측면 벌려주었고요. 신종훈이 내주고 들어갑니다. 정의연, 다시 한번 이수롱이 뒤쪽으로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소유권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주 매그 풋살 클럽. 김정남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는 판타지와 부천 FS와의 경기에서 좀 뛴 지 한 5분이 안 된 시간에 퇴장을 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아무래도 보여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장을 당해서 김정남 선수가 그동안 이제 경기에 나설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조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다시 출전을 하면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사정상으로 올 시즌에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네. 스스로도 좀 오늘 리그전에 대한 좀 욕심이 있을 거예요. 네. 뭐 리그전이라기보다는 결승전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 물론 리그에서의 활약 모두 보여준 선수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고요. 그만큼 또 챔피언 결정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FK 리그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신종훈 옆으로 벗어납니다. 신종훈 선수가 한 방 때려줄 때는 굉장히 시원해요. 그렇죠. 뭐 지켜보는 사람도 뭐 스트레스가 날아갈 정도로다가 시원한 기분이 있는데요. 사실 또 이 풋살 경기가 실내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울리는 면이 있는데 신종훈 선수의 슛은 더욱더 크게 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신종훈의 반칙. 이번에는 충북 제천 프리킥 가져갑니다. 제천의 공격. 자, 지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제천 FS가 오히려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많은 슈팅을 때려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물러서지 않고, 더군다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나가줄 필요가 있겠죠. 사실 제천 입장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득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제 반대로 전주 매그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상대 움직임을 제대로 차단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영진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네. 수비적인 아쉬움을 지금 전방 압박부터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하게 앞선에서부터의 수비를 중시를 하면서 라인을 잡아가고 있고요. 자, 공격을 전개를 할 때도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가 뭐
분명히 이영진 감독이 승리를 거둔 점, 그리고 실점 면에서도 자책골을 제외하면 실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마음에 든다라고 했지만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선 조금 부족했다라는 또 자체 평가를 내렸던 이영진 감독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이 우승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네. 한 4월 셋째 주에 전주에 이제 실내 풋살구장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 셋째 주쯤에 생활체육팀 8개 팀과 이제 교류전을 갖고 싶다 이런 바람을 나타냈던 이영진 감독인데요. 네. 아무래도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기분 좋게 그런 행사를 치르고 싶겠죠. 아무래도 뭐 전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FK 리그 발전에서도 그렇고 이번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도 아주 굉장한 이벤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뭐 다음 시즌에 또 그 전주 홈 경기가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요. 네.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전주 매그 풋살 클럽 지금 강경묵 선수가 그러게요. 수염을 네. 밀은 모습이 비춰졌네요. 네. 자, 그만큼 경기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수염을 깔끔하게 밀고 나온 강경묵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그리고 리그전과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중계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FS 서울의 서대훈 선수가 수염을 밀은 이후에 강경묵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수염을 민 모습이 있었고요. 네. 김정남 선수 오늘 경기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강경묵, 전방에 최병준. 이번에는 재천이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킥인. 하프라인 뒤편 전방으로 패스. 걸립니다. 반칙. 신종훈의 반칙. 자, 지금은 직접적인 충돌도 있었고 네. 신종 선수가 약간은 힘으로 밀고 나가는 동작도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몸싸움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은 앞서로 나가면서 약간은 의도성이 있는 파울이 아닌가도 느껴지고요. 강경묵 선수가 이어받을 때 신종훈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강경묵 선수도 역시 강한 슈팅을 자랑하는데요. 강경묵 걸립니다. 지금 아무래도 낮은 이제 슈팅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원활하게 가진 않았어요. 네. 이제 낮고 빠르게 가는 슈팅이 방향 맞추기가 사실 힘들어요. 강경묵 선수의 슈팅이 걸렸고요. 강경묵이 다시 한번 볼 패스하는데 차단시키나요?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은 강경묵 선수가 방금 전과 같은 신경전이 있을 때는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강경묵 선수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나온 그런 모습이 비춰지네요. 네, 최병준 선수가 이어받을 때 볼이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의 볼. 킥인 신종훈. 김정남 다시 한번 주고받았고요. 측면 패스. 전방으로 갑니다. 뒤쪽. 다시 앞쪽 이어지죠. 잘 들어갔죠? 돌아서나요? 상대편 맞추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김도환 선수의 발을 맞았군요. 제천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간격 유지라든지 지금 1대1 마크에서 전혀 틈새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온 제천이 되겠고요. 전주는 7번 주장의 윤석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윤석과 김인우를 투입시킨 전주입니다. 김인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골도 기록을 했었고 그렇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네. 이제 자책골도 기록을 했었는데 네. 김인우 선수의 활약이 사실은 자책골 때문에 좀 저평가될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날 경기에서는 윤석 선수가 2골, 김인우 선수가 한 골과 자책골 1골 기록을 했었고요. 두 선수의 활약이 전주를 이끌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FK 리그에서는 자책골에 대해서 선수들이 크게 동요를 하거나 그런 모습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경기에 스코어가 3대1 좀 많이 났던 스코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도 맞춰가는 패스 보세요. 네, 윤석과 김인우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충북의 볼. 자, 지금은 윤석 선수가 김윤 선수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질 때 네. 김윤 선수의 입장에서는 반대쪽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볼을 줬으면 했던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크게 가자 이런 지금 앞쪽으로 강경묵. 그대로 한민규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전방으로 패스. 윤석 치고 들어가나요?
막힙니다. 강경묵 역습에 나섭니다. 제천 FS 신종훈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네, 신종훈 경고를 받죠. 지금은 좀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판정으로 보이고요. 신종훈 선수가 지금 몸싸움 들어가서 펄까지 경고받을 상황은 전혀 아닌데 네. 좀 동작 액션이 과했던 게 아무래도 조영아 제부심에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로 항의를 해봤던 신종훈 선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른편에서 슈팅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나요. 제천 FS 오른발 슛. 한민규 골키퍼 정면. 자, 김혜수 선수가 이제 꺾어차는 동작에서 타이밍을 너무 길게 가져갔어요. 네. 전주의 볼. 신종훈 반대편에 김인우. 볼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전까지 상황에서는 신종훈 선수를 견제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전주 매구 풋살 클럽에서 강경묵 선수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네. 그만큼 강경묵 선수의 순간적인 돌파나 스피드가 아무래도 전주 매구로서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강경묵 선수가 수염을 밀고 나온 모습 뭔가 좀 달라 보인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만큼 각오가 대단한 강경묵 선수가 되겠습니다. 전방으로 떨어뜨려주고 강경묵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하필이면 또 오른쪽 콜포스트를 맞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데 네. 강경묵 선수의 왼발 슈팅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강경묵의 슈팅 골포스트를 맞았고요. 다시 한번 제천의 볼입니다. 강경묵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깥쪽 걷어내는 전주. 제천의 볼입니다. 킥인 김혜수. 영월이 제천이랑은 가깝기 때문에 강경묵 선수 슈팅 하나에 또 많은 관중들의 이런 탄성이 나오는 모습이 있겠고요. 그렇죠. 거의 뭐 홈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천과 영월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왼발 슛 옆으로 다시 한번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최병준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최병준과 강경묵 이 동갑내기끼리 만들어낸 콤비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팀의 주축 멤버이자 공격을 이끌어가는 멤버들이 슈팅을 한 번씩 시도해봤고요. 전주 앞쪽으로 길게 패스한 볼은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전주는 4번에 이유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4번에 전성진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선발 명단에 거의 뭐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전주입니다. 차단시킵니다. 역습 기회. 자, 잘 접었어요. 밀어주고 윤석. 다시 한 박자 쉬어갑니다. 김인우. 전주 매구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령이 있는 선수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한두 명 이제 섞어주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챔피언 결정전에 와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조금은 이영진 감독으로서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강경묵의 패스. 최병준. 중앙으로 김혜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최병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왼발로 한번 때려봐라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김혜수 선수는 아무래도 오른발을 노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멤버를 교체해가는 전주죠. 조두희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조두희 선수와 현재 석대성 선수가 또 투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두희 선수도 상당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추구하는 선수고 네. 이 선수 뭐 활동량 상당히 좋죠. 네. 전방 터치라인 아웃. 이호한 선수의 패스가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경기의 선발 명단과 거의 비슷한 멤버가 현재 나오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희연 선수 그리고 또 이호한 선수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전주 매구 풋살 클럽에서 뭐 숨은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선수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압박해 들어가는 이호한, 전성진 선수도 앞에 있고요. 제쳐놓습니다. 공격에 나선 제천. 제천 같은 경우에도 김장환 선수가 투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천의 공격. 김혜수. 제쳐놓고 중앙 패스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빼내는군요. 지금 김장환 선수가 등지는 움직임을 한번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 상당히 좋았었어요. 공격에 나섭니다. 제천 FS 공격 기회인데요. 제치고 들어가나요?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왔어요. 패스!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김혜수 선수의 앞선으로 가는 긴 패스에 의해서 최명준 선수가 한번 만들어줬는데 네. 자, 원하던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네.
전주의 볼. 이 현재까지 양상으로서는 제천의 공격이 굉장히 매섭군요. 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슈팅 숫자도 많고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골만 터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뒤편으로 패스. 조두희 오른편 볼 이어봤습니다. 전성진. 경기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거의 절반여가 지나갔군요. 전주매구 풋살클럽과 충북제천 FS 상당히 치열하게 전반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게 처리하는 한민규 골키퍼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야, 지금 한민규 골키퍼로서는 한 번에 길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킥인 제천. 자, 아무래도 제천 FS의 뭐 수비적인 밸런스라던가 공격적인 움직임이 전반전에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전주 매구 풋살 클럽으로서는 좀 앞선으로 한 박자 빨리 가는 패스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유환 주고 들어갑니다. 지금 중거리 슈팅을 때릴 타이밍도 전혀 좋았어요. 왼발 슛 떴습니다. 김도환의 슈팅. 자, 김도환 선수가 슈팅을 한번 시도했는데 지금은 공이 뜨고 있는 과정에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네. 김도환 선수도 원활한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공격 장면에서 이렇게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슈팅으로 마무리 지은 이후에 이제 내려와서 수비를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길게 패스. 한민규, 이유환.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전술이에요. 네. 슈팅으로 빨리 마무리를 짓고 또 들어가야지 수비 장면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흔히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수비 지역에 내려와서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하는 지형에서 좀 쉬다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비 지형에 내려와서 준비를 한 이후에 뭐 휴식을 가져가라 그런 아무래도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전이 이제 10분여가 지나간 상황이고요.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충북제천 FS와 전주 매그 풋살 클럽. 지난 1차전 경기에선 전주가 3대1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 충북 제천 FS가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골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뒤에는 이제 포포투의 이원반 이제 사진 작가님도 오셔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계시고요. 네. 오늘 팬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윤석 선수의 동생으로 보여요. 네. 조카를 보자고 새신랑 이렇게 써 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윤석 선수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윤석 선수가 또 얼마 전에 진짜 새신랑이 맞죠, 현재? 또 결혼을 하고 또 아내분에게 또 프로포즈까지 또 경기가 마무리된 이후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또 팬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충북제천 FS는 역시 현재 남은 답안지는 단 하나, 공격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계속해서 공격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풋살연맹 뭐 김대길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뭐 파주 NFC 센터장 최만희 감독님의 모습도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제 대표팀 풋살 대표팀의 라울 곤잘레스 에스쿠데로 감독도 비춰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경기 2013-2014 시즌을 마무리 짓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정희현. 솔직히 나울 감독님의 모습도 좋긴 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뭐 이상진 감독님, 또 뭐 용인 FS의 김성윤 감독님 이렇게 모습이 비춰지는데, 네. 상당히 반갑네요. 그렇죠.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를 경기장 안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대표팀 코치로서 또 맡은 역할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앞쪽으로 나오면서 한민규 골키퍼가 처리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볼이 벗어납니다. 킥인 제천. 뒤편은 김태현. 측면 전방부터 압박 펼치는 전주가 볼 따냈습니다.
넘어지는데요. 반칙입니다. 지금 김혜수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김혜수 선수의 반칙이었고 지금은 전성진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등지는 장면이 있었고 김혜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 약간 있었던 그런 이제 파울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경기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전주가 먼저 작전 시간을 하나 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그만큼 심리 싸움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헤딩 처리. 자, 이런 큰 경기 더군다나 관중이 평소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들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긴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좀 담대한 선수들이 결국에는 활약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얼마나 평상시처럼 플레이를 해나가느냐가 중요하겠군요. 전주 메가풋살 클럽 뒤쪽 측면 벌려졌고요. 윤석. 자, 지금 전주 메가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김순호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그렇죠. 오른편 치고 들어가는 김인우.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제천의 볼. 전주 같은 경우에는 김순호 선수 그리고 송정섭 선수가 투입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순호 선수와 송정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 지금 왔어요. 김순호 벗어났습니다. 김순호 선수가 사실은 지난 경기에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쉬웠겠죠. 아무래도 뭐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뛰지 못했다는 것 아무래도 조금은 많이 아쉬웠을 테고 김순호 선수가 또 정신적으로다가 팀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순호가 다시 한번 바로 때려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슈팅이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중앙으로 가죠. 걸렸습니다. 김순호 선수가 사실은 슈팅을 그렇게 많이 시도하는 선수가 아닌데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투입되자마자 바로바로 슈팅을 때리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주 메가풋살 클럽이 그만큼 슈팅이 조금은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순호 선수 뭐 베테랑 선수이고 뭐 현재 뭐 플레잉 코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팀의 현재 필요한 부분을 잘 알고 수행을 해 나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김순호 선수나 송정섭 선수 FS 서울에서도 같이 발을 맞췄었고 네. 이 두 명의 노련한 이제 노장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경묵인데요. 강경묵 잡았어요! 안쪽으로 막아내는 한민규. 야, 김정환에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기가 막힌 볼이 한번 걸렸었는데 제쳐놓고요. 앞쪽으로 슛 걸립니다. 야, 김정환 선수로서는 아쉽죠.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막아내는 한민규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은 윤석 선수가 몸을 던져주면서 막아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공격에 나서는 전주인데요.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지금 연결되진 않았지만 송정석과 김순호 이 두 콤비 간에 아주 유기적인 패스가 이루어질 뻔도 했고요. 네. 아, 날카로운 공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제천입니다. 자, 강경묵 선수와 김혜수 선수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순호의 슛이 걸렸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맞습니다. 측면 벌려주고 슈팅 막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습이에요. 역습 기회 강경묵. 제치고 들어가나요? 두 명의 수비. 김순호 그 사이에서 뚫어냅니다. 중앙으로 최병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가나요? 최병준. 왼쪽 측면 터치라인 아웃. 자, 드리블로서는 아무래도 한 명, 두 명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쪽 팀 모두 힘으로다가 좀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길게 김태형 골키퍼에게 넘기는 최병준 선수입니다. 측면 살려냈죠. 중앙으로 갑니다. 제치고 들어가는 과정 넘어지면서 윤석의 반칙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제천 FS의 김정환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자, 길목길목에 가 있고 그 위치마다 슈팅을 바로바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울로서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제천인데요. 위치상으로도 충분히 직접 슈팅을 노릴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자, 김도환 선수의 슈팅도 상당히 좋은데 네. 김도환 선수 더군다나 대표팀에도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도환 슈팅 걸립니다. 지금은 송정섭 선수가 상당히 노련하게 플레이를 전개를 했습니다. 김도환 선수가 지금 항의를 하는 부분은 네. 좀 손에 맞았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김도환 선수 네, 하지만 뭐 의도성이 없으면은 그 부분이 반칙으로 또 불려지기가 힘들고요. 일단은 심판의 판정에는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선수들도 사실 심판 판정이 조금 흔들리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뭐 감정적으로나 플레이를 풀어가는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풋살 같은 경우는 필드 플레이어가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선수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팀 전체가 금방 이제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잊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천은 조정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보다는 풋살이 심판의 권한이 더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킥인, 상대방 진영 깊숙한 곳에서 킥인 준비하게 되는 전주입니다. 윤석 뒤쪽 바로 때리죠. 김순호 선수의 직접 슈팅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군요. 지금 이번에도 킥인 이후에 바로 연결해 봤습니다. 제천 앞선 지역에서부터 막아주고 있는데요. 패스 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교체 투입에 들어간 신종훈, 김순호 측면 패스 김인우, 뒤편에 김순호에게 전방 이어가죠. 걸립니다. 그대로 측면 벗어났습니다. 전주의 볼. 신종훈 선수가 다시 한번 전반전 후반부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제천 FS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다 힘든 이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신종훈 선수가 투입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반전에 이제 한 골 정도, 2골 정도 이제 기록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제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3번의 조정원 선수 그리고 김장환 선수 2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교체가 없었거든요. 지난 경기보다는 그래도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제천 FS도 후반전에 가서 확실한 승부를 짓겠다 이런 의도가 약간은 보여지고 있어요. 길게 헤딩 옆으로 벗어납니다. 야, 정말 좋은 움직임이었고, 네. 야, 머리까지 갖다 댔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조정원 선수의 헤딩 슈팅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들어가는 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자, 지금 머리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머리까지 갖다 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움직임이었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갑작스럽게 공격 연결해봤습니다. 앞쪽으로 교체 투입에 들어간 김혜수 몸을 맞고 나갔습니다. 자, 공중볼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공중으로 왔기 때문에 약간은 선수가 당황을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네. 김순호의 패스 걷어냅니다. 빠르게 피하는 에스쿠데로 감독. 네. 글쎄요, 지금은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걸 좀 항의하는 그런 플레이였나요? 네. 지금은 라울 곤잘레스 에스쿠데로 감독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뻔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대표팀 감독에게 이제 볼이 연결됐습니다. 네. 그대로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 약 5분 30초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 김인우. 김인우가 들어가면서 전방 패스 다시 뒤쪽 내줬고요. 중앙에서 걸립니다. 최병준 치고 들어갑니다. 자, 최병준 선수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기보다는 직접 한번 때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네. 오른쪽 측면 최병준에게 중앙 걸렸죠. 김순호예요. 걸려냈습니다. 그리고 김순호의 패스 안쪽으로 골! 첫 번째 골 전주가 먼저 가져갑니다. 자, 지금은 김순호의 커팅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었고, 네. 김순호 선수가 바로 반대로 연결해준 것이 골까지 만들어졌네요. 김인우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 0으로 앞서가는 전주 매그 풋살 클럽입니다. 자, 김순호 선수의 커팅 플레이 그리고 김인우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가 빛났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대 0 앞서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최병준의 패스를 김순호가 잘 끊었고 여기서 김인우 선수에게 연결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네, 김순호 막아냈고 어시스트 김순호와 김인우 두 명의 선수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이 축하는 오히려 송정섭 선수가 받게 되네요. 네. 지금 김태형 골키퍼가 조금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요. 순간적으로다가 방향을 전환하고 막는 장면에서 이제 리그를 치르면서도 약간의 잠부상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통증이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형 골키퍼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잠시 경기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상태를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즌에 김태형 골키퍼의 활약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트레이드 마크는 이제 껌을 씹는 모습이 있었고 골키퍼가 갖춰야 될 그런 장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김태형 골키퍼 다행히 뭐 큰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1대0 앞서가는 전주 매그 풋살 클럽 경기가 다시 한번 재개되겠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반전 분명히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첫 실점을 하게 됐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중앙 가고요. 강경묵 전방으로 벗어났습니다. 골라인 아웃. 아무래도 제천으로서는 더 많은 슈팅을 때려줄 필요가 있겠고 네.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김순호. 사실 지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연금진 감독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공격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습 상황에서 골을 허용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 역시 현재 역습 상황 단 한 번의 기회에 골을 집어넣고 있는 전주가 되겠고요. 지금 옐로카드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강경묵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강경묵 선수가 경고 한 장, 신종우 선수가 경고 한 장, 양팀 한 장씩 경고를 받는군요. 지금 강경묵 선수 입장에서는 역습을 허용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노련하게 끊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수호가 끊어냈고요. 신종훈에게 연결될 때 김혜수가 태클로 막아냅니다. 길게 처리, 헤딩. 지금은 신종훈 선수가 강력한 슈팅보다는 한 박자 빠르게 가려고 했는데 김혜수 선수가 그걸 또 눈치를 챘어요. 네, 신종훈 뒤쪽으로 패스. 김인우 측면 벌려줍니다. 윤석 다시 한번 김정남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17번의 석대성 선수도 투입이 됐습니다. 자, 신종훈 선수도 몸싸움을 잘하고 석대성 선수랑 김정남 선수도 상당히 몸싸움이 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남은 시간은 약간은 지키면서 역습 패턴의 플레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네. 뒤편에 김혜수. 전반전 남은 시간 이제 약 3분 30초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측면 뒤쪽에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자, 지금은 윤석 선수를 맞았기 때문에 강경훈 선수가 또 노련하네요. 오늘 경기에서는 강경훈 선수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전방으로 걸렸죠. 다시 한번 갑니다. 뭐 이전에는 좀 빠른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강경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의 여유로움도 있고 좀 플레이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골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골로 마무리 짓는 역할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리그를 치르면서는 상당히 잘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 나오지 않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네. 뒤쪽에서 길게 패스. 강경묵 측면 주고받았습니다. 김도환 옆쪽 벌려주고요. 다시 한번 접어넣습니다. 김장원이 뒤쪽으로 왼쪽 측면 걷어냅니다. 신종훈.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전주입니다. 자, 지금은 또 공이 한번 날아갔는데 네. 예스구미 FS 이상진 감독 앞으로다가 날아갔습니다. 네. 바로 그래도 또 멋있게 잡아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오늘은 좀 감독들이 약간 순환을 겪는군요. 전방으로 패스. 예스구미 FS가 전주 공격 이어갑니다. 오른발 슛 옆으로 벗어납니다. 전주랑 경기를 했을 때 파울을 좀 많이 했나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어떤 장면이었을지. 자, 제천의 공격 강경묵 선수입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은 2분. 앞쪽으로 주고받습니다. 김도환까지 연결되지 않았고요. 신종훈이 걷어낸 볼 동료를 맞고 한민규 골키퍼에게 튀었습니다. 왼쪽 측면 송정섭 뒤쪽으로. 자, 송정섭 선수에게 이영진 감독이 뭔가를 주문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좀 측면 쪽으로다가 많이 벌려서 플레이를 해라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제치고 들어가는 신종훈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 자, 송정섭 선수가 바로 오른쪽 사이드로다가 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해서 상대를 많이 유인을 해라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석대성 선수가 킥인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쪽에는 송정섭이 있습니다. 그대로 걸렸고 전주의 볼. 김정남 뒤쪽에 신종훈에게. 다시 한번 김정남. 전방 패스. 잡아낸 김태형 골키퍼. 자, 송정섭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3경기에 22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 랭킹 10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더 앞쪽으로 이어졌어요. 김도환. 막아내는 한민규. 지금은 밀리는 듯한 장면이었는데 반칙입니다. 글쎄 지금은 좀 손으로 밀었다는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고통스러워하는 신종훈 선수고요. 지금 구두주의가 주어지죠. 네, 구두주의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종훈 선수가 볼을 빼냈고, 지금 최병준 선수가 약간 손을 쓰는 듯한 그런 동작이 있었죠. 네. 자, 최병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달려 들어가다 멈추는 동작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최병준 선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은 파울이 맞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병준 선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밀었다기보다는 달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손을 짚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신종훈 선수를 교체해 줬어요. 최병준 선수는 뭐 서로 간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멈추는 동작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주고받았습니다. 공격 기회를 맞이하는데 다시 한번 패스가 걸립니다. 강정묵 볼 따냈고요. 전방에 최병준 따냈죠. 공격에 나섭니다. 송정섭. 골라인 북은 나가지 않았어요. 자, 지금 나갔어요. 터치라인 아웃입니다. 자, 그 이전에 이제 피치에 약간의 물기가 있었는데 강경욱 선수가 앞으로다가 빨리 나오는 동작에서 약간은 이제 더디게 되는 동작이 있었는데, 네. 강경욱 선수의 오늘 투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작전 시간이 요청되는 제천 FS입니다.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이 54.5초, 뭐 1분 미만의 시간만이 남아 있는데요. 제천 감독, 영근진 감독은 어떤 작전을 요구할까요? 아무래도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제 골을 기록하고 전반전을 마무리하자 이런 의도로 보여지고, 지금 체력적인 부분을 선수를 좀 안배를 시켜주기 위해서 작전 지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천 FS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선발 명단이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많을 텐데요. 첫 번째 골 장면입니다. 자, 김승우 선수가 중심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김인우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고, 야, 기가 막힌 골 장면이네요. 네. 김인우가 침착하게 골을 마무리 지으면서 현재 이 골이 전반전 유일한 골이고요. 1대0으로 앞서가는 전주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또 골을 안 들어갈 수도 있으면은 또 못 넣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마무리가 깔끔했어요. 저희 이제 풋살 구장이 워낙 또 관중석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항상 좀 공을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오늘 라울 감독도 한 차례 위험한 상황을 겪었었고요. 뭐 축구 전용 경기장에 가면은 축구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전방부터 압박해 들어가는 전주입니다. 축구공이나 풋살공이 이제 총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아플 뿐이지 네. 좀 큰 부상은 없으니까요. 네. 좀 주의를 하신다면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준의 패스 한 볼이 걸렸고요.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섭니다. 송정섭 쪽 밖으로 걷어내는 제천 FS입니다. 네, 최병준 선수가 노련하게 이제 앞선에서 슈팅을 자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뒤편에서 강력한 슛 마무리 2대0. 와, 김정남이 하나 해내네요. 김정남의 골로 2대0으로 앞서가는 전주 벨그 풋살 클럽입니다. 김정남 선수가 확실히 그런 재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김정남 선수의 움직임이 팀의 사기를 완벽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작전 시간을 요청한 팀은 제천 FS지만 골을 기록한 팀은 전주 매그 풋살 클럽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은 기습적인 슈팅인데, 네. 그 앞선에 있었던 김정환 선수가 미처 슈팅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네. 김태형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골. 2대0 앞서가는 전주입니다. 이제 7초, 6초 전반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요? 뒤쪽으로 이어졌고요. 1초 전반전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반전은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이 2대0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면서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마지막 30여 초를 남겨놓고 한 골을 허용을 하면서 충북 제천 F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전주 매그 풋살 클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기분 좋게 전반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저희 전반전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현실은 30cm. 내 마음엔 3mm.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하이카.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현실은 30cm. 내 마음엔 3mm.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하이카.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현실은 30cm. 내 마음엔 3mm.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하이카. ST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ST는 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스포츠의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STN은 2006년부터 스포츠의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TN은 스포츠 중계방송,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언론사 등을 사업 분야로 두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게 했으며, 저비용의 제작으로 비인기 종목도 언제나 중계방송을 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및 국내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심층적 보도를 활발히 이뤄내고 있는 스포츠 언론사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기사를 제공하며 스포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N의 스포츠 마케팅은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인기 종목의 독립적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STN은 언제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현실은 30cm. 내 마음엔 3mm.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STN은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STN은 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스포츠의 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해 STN은 2006년부터 스포츠의 활성화를 목표로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TN은 스포츠 중계방송,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언론사 등을 사업 분야로 두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스포츠 중계방송은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게 했으며, 저비용의 제작으로 비인기 종목도 언제나 중계방송을 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및 국내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의 심층적 보도를 활발히 이뤄내고 있는 스포츠 언론사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기사를 제공하며 스포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TN의 스포츠 마케팅은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인기 종목의 독립적 마케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STN은 언제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현실은 30cm. 내 마음엔 3mm.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현대해상배 2013-2014 FK 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 영월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전반전이 2대0으로 전주 매구 풋살 클럽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창 이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양한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정곤 심판의 은퇴식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경기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위한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품으로는 이제 대형 TV와 풋살공, 아이스박스, 미니카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김정권 심판의 그 은퇴식은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리고 전주 매구 풋살 클럽 선수, 감독, 코치진 얼굴을 또 재밌게 또 캐릭터를 만들어서 오셨네요. 이영진 감독이나 박영균 코치님의 모습이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귀엽네요. 귀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현재까지 2대0 앞서가는 전주 매구 풋살 클럽. 앞선 캐릭터의 모습처럼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전반전 주요 장면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골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은 정말 전반전의 분위기, 흐름을 가져왔던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슈팅 바로 만들어낸 김정남의 골까지 터지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전주 매그 풋살 클럽입니다. 자, 김정남 선수가 아무래도 그 이전 경기에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는 그런 골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송정섭 선수의 결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직 하지 않았나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결혼 맞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또 윤석 선수도 결혼을 했고, 이번 전주 매그 풋살 클럽 선수들이 결혼하는 선수들이 많네요. 잠시 광고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쉬고 싶다. 목마르다. 몸이 하는 말은 듣지 않은 채 우린 너무 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다. 몸이 내는 소리를 들어라. 몸이 원하는 푸른 대답. 포카리 스웨트.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현실은 30cm. 내 마음엔 3mm.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현대해상배 2013-2014 FK 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 영월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전 쉬는 시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고 후반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경기 진행이 됐고, 이제 오늘 경기는 2차전 경기, 그리고 2013-2014 시즌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그 마지막 경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많은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감독 입장에서도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천이죠? 네. 전반전에 비록 두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은 제천 벤치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제천 입장에서는 승리를 가져가고 이 트로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험난한 후반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5골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네. 우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5골이 필요한데, 이제 1차전과 2차전 스코어 합산, 승패 합산이 결정이 된 이후에 트로피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데요. 앞선 1차전에서 3대1로 제천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골 허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골이 많이 필요하죠. 또 선수들도 경기장 많이 찾아줬네요. 자, 지금 이제 이정원 선수, 김대현 선수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고 임경훈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이제 후반전 20분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주 매구 풋살 클럽이 2점, 전반전에 2점 만들어냈고요. 바로 이제 김정남 선수의 골, 그리고 김인우 선수의 골이 있었죠.
두 명의 선수의 골로 2대0 앞서가는 전주입니다. 앞선 경기 스코어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재 5대1 통합 5대1로 앞서가고 있는 전주가 되겠어요. 자, 전주 같은 경우에는 리그를 치르면서는 라커룸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네. 챔피언 결정전에 들어서는 라커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만큼 챔피언 결정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을 더 확실하게 준비하겠다, 이런 의도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김정남 선수의 추가골, 전반전 막바지에 벼락 같은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낸 김정남이 되겠고, 덕분에 전주가 현재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천 입장에선 전반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 어떤 부분이 되겠고, 이 점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아무래도 전반전에 골이 없었던 게 가장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전반 막판에 가서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약간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슈팅 찬스를 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득점을 허용했던 게 조금은 아쉬웠던 전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전반전 전주는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듯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두 골이나 만들어냈거든요. 전주는 현재 분위기가 최고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잘한 게 전체적인 로테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교체를 통해서 체력 안배를 잘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교체에 대한 부분, 체력 안배에 대한 부분도 제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거의 베스트 5 멤버가 가동이 됐었던 제천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베스트 멤버가 경기 시간 전후반 20분씩 40분 모두를 뛸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사실상의 뛰는 시간이 40분이 아니라 더 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이 선수들에게는 약간씩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네요. 전주 특유의 하이파이브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팬들도 기쁘게 후반전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풋살 F4가 출동을 했다는데 그 네. F4가 이제 선수가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선수들 이제 필드 플레이어 4명이 F4인가요? 아, 그런가요? 거의 제천 입장에서는 고정된 선수들이 나왔고, 제가 한민규 골키퍼라면은 상당히 서운합니다. 네. 한민규 골키퍼는 제외를 시켰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필드 플레이어만 넣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한민규 골키퍼 입장에서는 약간의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전혀 저희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네, 한민규 골키퍼가 듣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반전 양팀 경기,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 펼치는 제천 FS, 왼편에서 오른편 공격 펼치는 전주 매그 풋살 클럽입니다. 네, F4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FK리그를 치르면서 FK리그 안에서도 꽃미남 선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저희 중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구호성 FC의 이제 이우진 골키퍼도 있었고, 네. 광진 풋살 클럽의 이명승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풋살의 인기에도 보탬을 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제천 FS 김도환 길게 패스, 머리를 갖다 대봤습니다. 자, 제천으로서는 후반, 초반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기록해줄 필요가 있겠고, 선수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막아내는 최병준, 왼쪽 측면 김혜수.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천 입장에서는 현재 초반부터 골을 몰아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경기 전 만나봤던 영금진 감독의 이야기로는 이제 노장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연습을 하더라도 약간은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 한 발짝 더 잘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전방으로 강경묵의 슛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풋살에서 노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저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선수들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노장이라는 소리가 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무언가 현재 전반적인 연령대로 봤을 때는 베테랑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만 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나이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네. 공격에 나서는 전주입니다. 중앙에서 측면 제쳐놓고 오른발 슛 막아내는 강경묵. 뭐 강경묵 선수나 김혜수 선수 그리고 최병준 선수 그리고 전주의 윤석 선수 한 10년은 더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왕성한 활동량, 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고요. 이호한 반대편으로 전성진 내려와서 봤습니다. 이호한 지금은 손발이 맞질 않았습니다. 패스가 뒤쪽으로 향하면서 터치라인 아웃. 자, 뒤로 나와서 이제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호한 선수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던 패스가 들어갔죠. 네. 강경묵 반대편 뒤쪽 연결시켰고요. 하지만 저런 작은 실수로 또 제천으로서는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볼 뺏어내는 전주입니다. 뒤편 패스 걷어내는 이유환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전주 같은 경우는 앞선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로다가 이제 무의식 중에 패스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런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강경묵 선수죠. 뒤편으로 패스 치고 들어갑니다. 김도환 다시 한번 패스를 차단시키는 전주입니다. 자, 수비 지역에서 이호한 선수가 길목 차단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네. 지금도 제천의 패싱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호한 선수의 커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네요. 뒤쪽에서 압박해 들어가는 전주입니다. 다시 한번 왼발 슛 걸립니다. 역습에 나서나요? 걸렸죠. 이번에는 15번의 조두희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양 팀이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흐름에서 실수 하나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걸리지 않았고요. 강경묵이 이어봤습니다. 측면 패스. 자, 왔어요. 왔어요. 졌는데요. 슈팅 옆으로 벗어납니다. 최병준의 슛. 아, 최병준 선수가 노련한 게 왼발로 한번 갖다 댔는데 네. 자, 오히려 잡아놓고 찼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드네요. 네. 강경묵의 연결 최병준의 슈팅까지. 하지만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민규 골키퍼의 움직임도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잡아놓고 때렸으면 더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순간적으로다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의연, 이효한, 오른편 조두희. 조두희가 들어갑니다. 다시 뒤쪽으로. 자, 아무래도 혼자 해결하기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앞선으로 강하게 이제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줄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유환 왼편 패스 연결시켰고요. 압박해 들어가는데요. 김혜수의 반칙입니다. 지금은 조두희 선수가 약간은 노련한 플레이를 펼쳤던 게 좀 볼을 뺏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칙으로서 이제 좀 끊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대거 멤버를 교체해 들어가는 전주입니다. 반칙으로 끊었다기보다는 반칙을 유도했다는 게 맞겠네요. 네, 파울을 조금 유도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종훈, 윤석, 그리고 김인우 선수 투입이 됐고요. 자, 저렇게 전주 매그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대거 이제 기용을 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김정남 선수 필드 플레이어 4명을 동시에 교체한 전주입니다. 김정남. 이제 체력적인 안배도 할 수 있고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남의 패스 차단됐습니다. 김도환 선수가 차단시켰고요. 뒤편에서 측면 패스 최병준.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반대편 기다리고 있던 강경묵 중앙으로 갑니다. 김혜수 주고받죠. 김혜수입니다. 왼발 슛 걸립니다. 지금 슛 모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수비가 커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간결하게 빠르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묵의 슛. 강경묵 선수가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력한 슈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경묵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왼발, 두 번째는 오른발로 이제 슈팅을 가져가는데 두 번째 슈팅에서는 아웃프런트에 걸리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네요. 네.
전주는 4명의 필드 플레이어를 동시에 후반전 시작한 이후 5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교체를 해줬고요. 반면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시작한 멤버가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 신종훈 이어줍니다.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패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습 기회 맞이하는 제천 FS. 강경묵이 들어갑니다. 막아내는 전주. 지금 제 생각에는 이영진 감독이 시간대별로다가 교체 멤버를 미리 머릿속에 구상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5분대 간격으로 아마 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뒤편에 최병준, 김태형 골키퍼. 자, 그렇게 되면 전주 선수들은 5분 간격으로다가 뛰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또 반면에 제천 FS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 선수들은 좀 빠른 시간 안에 골을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후반전 뒤쪽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은 더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골을 넣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남, 신종훈에게 패스가 차단되나요? 최병준이 따냈습니다. 뒤편에서 김혜수 다시 한번 걸립니다. 태클 차단시켜봤지만 전주가 볼 차지했습니다. 김인우가 들어갑니다. 오른쪽 측면 윤석에게 윤석의 슛 막혔습니다. 자, 김인우 선수는 정말 별명을 하나 줘주고 싶은데 사각지대라는 별명을 줘주고 싶네요. 네. 자, 어느 공간에서든 슈팅을 때릴 수 있고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위협적인 선수가 김인우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듯한 양상이었고요. 신종훈의 슛 안쪽으로 신종훈. 자, 지금은 각이 거의 없었는데 신종훈이 기가 막히게 하나 만들어냈어요. 신종훈의 골로 전주가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신종훈 선수가 또 감독님한테 바로 이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잘 하는 거죠. 네. 신종훈 선수가 뭐 현명한 선수네요. 네. 골을 만들어냈고요. 3대0까지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전주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황, 하지만 제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다시 한번 신종훈 선수의 골 장면을 보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약간은 쏠려 들어가는 듯한 동작을 가져가면서 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자, 골포스트가 도와준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골포스트 안쪽을 맞고 절묘한 위치에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3대0 앞서가는 전주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윤석 길었습니다. 골라인 아웃. 윤석 선수가 힘있게 한번 돌파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새신랑이다 보니까 힘이 넘쳤던 것 같아요. 네. 조금은 길었던 윤석의 드리블. 김혜수 중앙으로 다시 김혜수 쪽. 이제 제천 더욱더 많은 골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재 통합 스코어 앞선 경기까지 포함하면 6대1이 됐고요. 제천 입장에서는 6골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전반전에 이제 교체돼서 나왔던 김장원 선수가 다시 한번 투입이 됐는데 네. 김장원 선수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뭐 위치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김장원 선수를 통해서 한번 득점을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경묵 뒤쪽으로 김태현 중앙 최병준에게 강경묵의 패스가 걸립니다. 자, 제가 5분 간격으로 선수를 교체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골도 들어갔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제 5분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살펴보죠 한번. 그대로 헤딩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강경묵 뒤쪽. 다시 한번 강경묵. 측면 패스. 제천했습니다. 오른편에서 오른발 슛. 옆으로 벗어납니다. 오늘 제천 FS 9번 이학진 선수가 교체 투입해 들어가면서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이학진 선수 이제 40득점이나 리그에서 기록을 했고 득점 랭킹 2위인데 오늘 신종훈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골수가 같아졌어요. 그렇군요. 두 선수 모두 이제
득점을 기록을 했고 경기 수는 아무래도 이학진 선수가 조금 덜 뛰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은 있지만 아무래도 2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볼 차지하는 김인우 선수입니다. 4명의 선수 사이에서 뒤쪽으로 패스. 김정남 벌려주죠. 다시 한번 신종훈 막아세우는 최병준입니다. 2명의 선수가 겹쳐졌는데요. 강경묵 전방부터 압박해 들어가는 전주입니다. 신종훈의 압박. 반대편 패스 최병준. 중앙에 김혜수. 공간 패스 이어집니다. 기회를 맞이하는데 이학진 앞쪽으로 슈팅 걸립니다. 이학진이 한민규의 가랑이를 한번 노려봤는데 네. 자 다리 사이에 이제 넣긴 했지만은 뒷발에 맞으면서 약간은 빗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학진 선수의 슛이 걸렸습니다. 코너킥 준비하는 제천 FS. 공간을 잘 좁히고 나왔기 때문에 한민규 선수 이제 가랑이 사이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네. 김혜수의 크로스 걸렸고요. 신종훈이 들어갑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신종훈 선수는 뭐 마치 탱크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불도저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밀리지 않고 드리블해 가는 모습이었고요. 직접 슈팅 때려봤던 윤석 선수입니다. 제천의 공격. 뒤쪽에 강경묵, 최병준 중앙으로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 제천입니다. 최병준에게 벌려주죠. 김혜수 전방 패스. 왼쪽 측면 이학진 막아내는 신종훈입니다. 이제 후반전도 약 절반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강경묵 젖힌다는 것이 걸렸습니다. 역습 기회를 맞이하는 지금도 김인우입니다. 김인우 반대편 그대로 자책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김인우 선수가 저런 상황에서 이제 골을 아쉽게 허용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반면에 본인이 만들어낼 뻔했네요. 네. 코너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김인우 다시 밀어주죠. 윤석 급할 게 없는 전주입니다. 또 차분하게 가는 듯 하면서도 한 번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네. 윤석 중앙에서 반칙입니다. 이학진의 반칙. 이번엔 김정남 선수가 이어받을 때 반칙이 범해졌습니다. 그리고 프리킥을 준비하는 선수는 역시 신종훈 선수로 보이죠. 신종훈 선수도 있고 지금 김정남 선수가 대기를 했다가 물러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역시나 신종훈 선수가 또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수비 벽의 위치가 조금 조정이 되고 있고요. 조성아 제2부심이 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네. 프리킥 준비하는 신종훈입니다. 신종훈의 골 4대0. 역시 신종훈 하면 슈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신종훈 선수가 이제는 프리킥으로 하나 해주네요. 신종훈이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는 4대0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득점 랭킹에서도 신종훈 선수가 더욱더 유리해지는군요. 다시 한번 프리킥 골 장면을 보시죠. 신종훈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자, 김태형 골키퍼의 손에 걸리긴 했는데 워낙 이제 들어가는 슈팅 자체에 이제 힘이 좋았어요. 네. 이제 파울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골로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선수의 손을 맞고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신종훈 선수는 골을 기록한 이후에 교체가 됐습니다. 20번에 김순호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송정섭 선수가 슈팅 한 차례 시도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송정섭 선수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지금 골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축하포를 한번 터뜨려보고 싶은 송정섭 선수가 될 텐데요. 세천 뒤편 길게 반대편 연결시켰습니다. 중앙으로 갑니다. 바로 이어지나요?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맞이하는 전주입니다. 김순호 반대편 패스 다시 이어봤죠.
정의연 전방으로 패스 이어집니다. 바로 오른발 슛 막아내는 김태형 골키퍼. 지금 석대성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코너킥 걸립니다. 제천의 공격. 중앙에서 오른편 이어졌습니다. 때려보나요? 막아내는 건 한민규 골키퍼가 선방을 펼칩니다. 지금은 제천의 역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한민규 골키퍼가 과감하게 나와줬어요. 네. 뒤쪽에서 슈팅 걸렸고요. 지금은 이학진 선수만 보고 한민규 골키퍼가 바로 나오는 그런 동작이 있었습니다. 네, 재차 슈팅 시도해봤던 이학진입니다. 전주의 공격. 오른편 이어지나요? 조금 길었습니다. 정현 선수가 석대성 선수의 스피드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석대성 선수의 앞쪽으로 패스가 이어졌고요. 제천은 3번에 조정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석대성 선수가 달려 들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중간에 멈추면서 그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사인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김혜수의 패스 바로 때리죠. 한민규가 막아냅니다. 김도환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 뒤쪽으로 정의연 다시 이어봤습니다. 전방 패스 김순호. 자, 오늘 전주 외국 풋살 클럽의 분위기를 가장 이제 바꾼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김윤호 선수도 물론 되겠지만은 김순호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주가 조금은 힘겨워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작전 시간 전반전 10분여가 지난 상황에서도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한 팀도 전주고요. 하지만 첫 골이 김순호 선수의 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골의 시작도 그렇지만은 슈팅을 때려주면서 전체적으로다가 슈팅을 유도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김순호 선수가 가장 크게 이제 했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리그를 치르는 동안은 슈팅을 때리면서 선수들이 부담감이 없었는데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슈팅이 빗나가면은 약간은 동료 선수들의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김도환의 슛 막아내는 한민규. 전주의 볼. 김순호 앞쪽으로 패스. 뒤편에서 공간 패스가 걸렸습니다. 김도환 김혜수에게 연결.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김혜수 선수가 조금만 더 준비를 해줬으면 좋았을 장면인데 조금은 아쉽죠. 전방 패스 이어집니다. 왼쪽 측면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골라인 아웃. 코너킥. 코너킥을 준비하는 선수는 정의현 선수입니다. 정의현 뒤쪽 밀어주죠. 김순호 다시 정의현의 슛. 제천의 볼. 코너에 갇혀있어요. 제천했습니다. 역습 기회를 맞이합니다. 수비수는 1명, 공격수는 2명. 반대편 패스 벗어납니다. 김도환 선수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자, 제천의 역습 상황이 몇 차례 좋은 찬스들이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쉽네요. 네. 한민규 전방으로 다시 띄워주는 패스. 측면까지 이어갑니다. 태클. 골라인 아웃. 지금 수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향을 꺾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순간적으로 방향을 꺾어서 반대편으로 보냈어야 됐는데 그 동작을 가져가기 조금은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다시 한번 신종훈 선수 그리고 윤석 선수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뒤편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이제 들어오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김순호 선수가 이제 맞춰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확실히 노련미가 있어요. 안쪽으로 이어집니다. 윤석. 김태형 골키퍼 나와서 처리합니다. 김순호 선수가 축구 해설을 할 때는 좀 착한 해설을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플레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렇죠. 슈팅 걸렸고요. 다시 한번 김태형 골키퍼가 나와서 태클로 처리했습니다. 최병준 선수가 투입되는 제천입니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은 약 7분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자, 플레이오프에서 기적 같은 골을 만들었던 최병준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네. 자, 최병준 선수가 또 역습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 뒤쪽으로 전방 패스 주고받습니다. 교체 투입해 들어간 신종훈. 다시 한번 신종훈을 보죠. 패스가 걸립니다. 최병준 뒤쪽 측면에서 반대편 패스 대로 벗어났습니다. 이요한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강경묵 선수 패스 이어받았고요. 네, 전주 배구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풀 인원이 전부 이제 가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황훈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대표팀 소집이 있기 때문에 이영진 감독이 약간은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주 배구 풋살 클럽 같은 경우에는 17번의 고은우 선수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경기 뛸 수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강경무의 패스 중앙으로 이어지나요? 최병준의 발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민규의 패스가 걸립니다. 강경무 막아내는 신종훈. 자, 지금은 오른쪽으로다가 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강경 선수가 과감하게 한번 돌파를 시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네요. 네. 김도환 중앙으로 최병준의 발을 맞고 나갔습니다. 자, 충북 제천 FS 전주 매그 풋살 클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시 오지 않을 이제 5분 가량의 시간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선수들 발은 조금 무뎌지고 이제 체력적으로다가 힘들고 숨이 턱 끝까지 차겠지만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남은 5분 동안 챔피언이 결정되겠습니다. 전방으로 처리하는 김태현. 그대로 한민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요한 반대편 이요한 뒤쪽에 신종훈에게 윤석 패스 주고받습니다. 윤석 공간 침투에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윤석 두 명의 수비가 달려들죠. 막아내는 제천입니다. 김도환 마지막 윤석 선수를 맞고 나갔습니다. 제천 FS의 팬분들 찾아주셨는데 뭐 스코어와 상관없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저런 이제 팬분들 또 가족분 앞쪽 이어졌어요. 김도환 막아내는 신종훈입니다. 자, 슈팅 동작 이후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신종훈 선수가 오히려 쳐내는 동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코너킥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최병준 밀어주죠. 김도환의 슛 오른편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정말 잘 맞았었는데 방향만 조금만 더 골문 쪽으로 갔으면은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네요. 네. 전방으로 길게 패스. 윤석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이렉트로 오는 공을 저렇게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김도환의 패스가 걸렸습니다. 신종훈의 강력한 슛. 김태형 골키퍼 앞쪽으로 흘렀습니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 약 4분 15초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편 공격 이어가는 제천 FS. 왼편에 김도환 막아세우는 윤석인데요. 이수롱이 달려듭니다. 강경묵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김태형 골키퍼 강경묵. 자,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제천 FS가 앞선으로 나오는 것을 상당히 잘 차단을 하고 있는 전주라고 볼 수가 그렇죠. 결국은 있겠습니다. 막아냈고요. 슛이 옆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전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슈팅이었고 네. 제천으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윤석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전주 매그 풋살 클럽 전방부터 압박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길게 패스 헤딩 처리 이요한 터치라인 아웃. 최병준
강경묵 반대편 전방으로 패스 이어졌습니다. 이학진의 슛. 신종훈. 이제 후반전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천 입장에서도 빠르게 또 골을 기록해야 할 텐데요. 반대편 패스 이어집니다. 윤석. 반면에 전주 입장에선 전혀 급할 게 없죠. 신종훈. 전주 입장에서는 뭐 안정적으로 한 골 정도 이제 더 넣고 끝낸다면은 뭐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요한. 오른편 패스 차단시켰습니다. 김도환. 볼을 처리해내는 이수롱 선수인데 휘슬이 울립니다. 자, 지금 강경묵 선수가 머리를 이제 댔기 때문에 네네. 이수롱 선수 발이 높았다는 그런 이제 동작으로 보여져요. 지금은 다시 프리킥 위치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강경묵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네요. 이제 머리를 과도하게 이제 앞선으로 밀면서 네네. 들어왔다 이렇게 조성아 제2부심이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강경묵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전주의 볼입니다. 이제 볼 소유권이 아무래도 볼 뺏어냈습니다. 최병준 선수 역습에 나섭니다. 제천 FS 강경묵 반대편 패스 걸립니다. 다시 한번 강경묵. 뒤편에 김혜수. 자, 최병준. 방금 전 상황에서는 이수롱 선수가 볼 소유권이 있었는데 네네. 강경묵 선수가 조금은 무리하게 이제 머리를 들밀면서 들어왔다 이렇게 조성아 제2부심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인우 앞쪽으로 제쳐놓고 들어갑니다. 1대1 찬스. 슈팅 벗어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이런 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김태형 골키퍼가 각도를 상당히 잘 좁히고 나와줬어요. 네.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으면은 바로 골을 허용할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를 하면서 앞선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네. 이제 4대0 그리고 앞선 3대1 스코어까지 합산해봤을 땐 7대1. 제천 입장에선 남은 1분 40초가량 분명히 뭐 승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0패는 면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장에 제천을 응원하기 위해서 와준 팬들을 위해서라도 한 골, 두 골 정도 넣어주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힘을 내고 있는 제천 선수들인데요. 측면 패스 반대편 최병준까지 이어집니다. 띄워줬고요. 바로 때립니다. 자,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골 정도 넣어줘야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다음 이제 오늘 경기를 추억할 때는 아름답게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골문 앞쪽에서 처리하는 전주입니다. 그대로 김태형 골키퍼에게. 지금은 슈팅을 시도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길게 한번 때려본 것으로다가 보여집니다. 네. 뒤편에 최병준. 전방으로 측면 이어갑니다. 태클로 처리. 자, 지금은 슬라이딩 동작이 길게 갔기 때문에 김정은 선수 좀 다리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네, 이제 약 53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방으로 제천이 어떤 공격을 펼칠까요? 김혜수. 뒤쪽에 강경묵. 패스가 옆으로 흘렀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자, 한 발짝 더 뛰어주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선수들이 최대한의 이제 집중력을 보여줄 시간대가 왔습니다. 네. 뒤쪽에서 길게 처리. 김태형 골키퍼가 볼을 안았습니다. 전방으로 헤딩 차단. 제천의 볼. 남은 시간 30초. 뒤편 패스. 전방부터 압박해 들어가죠. 김혜수. 우측으로 이어갑니다. 다시 이어받는 김혜수. 돌아섰습니다. 줄 곳을 찾다가 힐패스. 김혜수 쪽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칙이 불려졌군요. 이렇게 되면 직접 프리킥인가요? 네, 지금
심판의 판정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김정남 선수가 김인우 선수 옐로우 카드 주어지죠. 경고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은 공이 이미 반대편으로 갔는데 네. 슬라이딩이 길게 들어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공과는 상관이 없지만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울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김인우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됐네요. 그렇죠. 반칙을 범한 선수는 김정남 선수였고 항의 과정에서 김인우 선수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득점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제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후반전 13.6초고요. 슈팅 준비하는 강경무. 하지만 강경무 골을 집어넣습니다. 제천도 한 점 만회합니다. 자, 강경무 선수가 담당한 게 있어요. 지금 가운데로 때려 넣는데 직접 프리킥에서 풋살은 어떻게 보면은 키커보다는 골키퍼가 유리한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한민규 골키퍼가 한쪽 방향으로다가 몸을 던지면서 오히려 유도를 했었고, 네. 강경묵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선수는 대단한 이런 정신력을 갖고 있네요. 배짱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은 3.9초. 제천도 한 점을 만회했고요. 4대1. 왼발 슛 걸립니다. 뒤쪽으로 흐릅니다. 1초 그대로 경기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해상배 2013-2014 FK 리그 챔피언은 전주 매그 풋살 클럽입니다. 전주가 챔피언 트로피를 결국에는 가져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매그 풋살 클럽 선수들에게는 아무래도 우승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를 조금 보내고 싶고요. 네. 전주 매그 풋살 클럽은 뭐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에 또 대항하는 이제 제천 FS 선수들도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네. 제천 선수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현대해상배 2013-2014 FK 리그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승은 전주 매그 풋살 클럽, 준우승은 제천 FS가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광현 해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영희였고요. 오늘 경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